마찬가지로 황교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무게가 있는 거지. 나 출마하겠어 이러면서 예를 들어 사표 던진다. 그 순간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오늘 봅니다. 황교안 관련해서는 양쪽에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예, 예. 일단 새누리당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김 PD 얘기한 대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새누리당이 그냥 이 황교안을 불쏘시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10% 남짓 지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결국 국민이 다시 한번 보수와 새누리당을 향해서 대선에 나서서 책임을 맡으라는 거 아닌가, 민심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가 그러면서 그래. 10%면은 충분하죠. 나서기는 충분한 거. 그쪽에서 충분한데. 10%가 없잖아요. 두 자릿수가 처음이잖아요, 최근에. 그러네. 나머지는 다 2%, 3% 이러니까요. 예.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그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당내 여러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황교안 총리를 실제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을 보면서 아니 당신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깔짝깔짝 하는데 그래봤자 안 될 걸, 우리 쪽 와야 될 걸, 당신 여기 안 오면은 우리는 황교안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 불순해졌다 이 얘기도 다 그런 맥락에서 반기문이 보수 진영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죠. 보수랑 진보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하는 듯 보이는, 그러면서 지지율은 정체혹은 빠지고 있잖아요. 예. 황대행한테 쏠린 20%는 저 반기문 총장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보수의 대표 선수가 누구지? 황교안인가? 이런 사람들이 쏠려서 10%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쪽에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총리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쓸지 아닐지 모르더라도 지금은 대선 후보급으로 올려놓는 게 새누리당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인재 있구나, 이인재. 황교안을 최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요새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예. 존재감도 키우고 또 이제 후보를 바깥에서 땡기든 말든 이 대외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진석,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거죠. 황교안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선 출마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선 출마설 침묵하는 황 권한대행도 묘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왜냐하면 정진석 전 새누리당 대표의 얘기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일단 스스로 사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임한 건 누가 받죠? 총리 사임한 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수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이제 권한대행, 총리 다음이니까 이제 다음엔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아주 우스운 일이 생기는데, 사실상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 그리고 이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에 거의 공동 책임이 있는 중심적인 인물인데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놔둔 건 우스워지잖아요. 대통령 저렇게 되지, 총리도 난리지, 그 다음에 그러면 유일호 앉혔는데 유일호는 책임 없냐 난리지, 뭐 이러다 보면 도대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서 탐탁치 않지만 최소한의 역할만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나대고 있는 거잖아요.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진짜 웃겨지는 거죠. 사퇴를 하고 본인이 직접 사표를 수리를 하고 수리하기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2순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셀프 사표, 셀프 수리, 셀프 후임자 임명 이렇게 웃겨지는 거예요. 예. 저는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할 가능성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할 가능성보다 지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황교안이라면은 네. 그 또라이 짓 안 할 것 같아요. 이때 이게 점수를 따서 지금 점수 딸 짓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보지만 여하간 네. 보수층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맡은 바 본분을 잘 수행하고 조용히 자기 역할을 끝낸 이런 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국회의원에 나가든 다음 공직선거에 나가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됐다고 불과 몇 달 전에 문자로 해고당한 사람이 갑자기 나 대통령감이요 이러고 나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김용민이죠. 그렇지. 갑자기 으스해집니다. 예. 예. 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이제 임기가 다 됐는데. 거론하실 분이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전 총리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탄핵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매일 카톡으로 수많은 글들 오는 거 받으시죠? 여긴 안 받으시나? 네. 우리는 수없이 이제 받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개씩 와요. 네, 작업 중에 이제 누군가가. 소위 누군가가 이제 생산해서 대량 유포하는 그 카톡에 영향을 받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표가 결국은 황교안으로 가고 있다고 보죠. 그중에 또 상당수는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 산이 아닌게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황교안으로 도는 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근데 황교안 이 소위 대행은 저는 후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후보는 아니죠. 아니기도 하고 돼서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의 공백이 없이 장관과 총리 딱 두 가지만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총리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에 이르는 이 국정 실패에 책임이 없어요? 제1 책임자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제끼고 나면 그다음 넘버원이에요. 네, 장관을 통할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네. 국정 운영의 제일 책임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일에 그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나올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보죠. 그리고 기자들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묻는 말에 답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사람을 봤잖아요. 10년 동안 나올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다가 결국 나오신 분. 누구죠? 반기문 후보죠. 네. 늘 안 나온다고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어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보수 분열의 씨앗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90%는 이분이 절대 돼서 안 된다 생각하니까 본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30초 남았는데요. 본인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율을 까먹는데 이게 한 20 중반서부터 지금 10% 중반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 빠진 부분만큼 황교안 쪽으로 가는 거다. 황교안에게 다 가지도 않았고 빠진 거에 한 40%쯤 갔죠. 예. 30-40%. 예. 나머지 50% 정도는 무당파층으로 옮겨가거나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가면서 점점 보면은 이미 이제 이 대세는 반기문은 대선 조퇴할 것 같다. 조퇴. 예. 황교안 카드는 계속 카드로 간다? 그러면? 황교안 카드는 제가 이제 오늘 그 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거 보고요. 황교안 레이스를 걸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월 10일 전후로 해서 10% 정도를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악재를 다 털고 났기 때문에 예. 남아있는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기껏해야 건빵 맛이 옛날마다하고 똑같다.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무슨 건빵 맛이냐. 근데 이제 그건 어찌 보면 조금 어거지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면 중고등학교 때 건빵 안 먹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빠질 악재가 거의 없고 오로지 반기문 쪽에서 빠지고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는 보수층이 그래도 누구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황교안 쪽으로 좀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오늘 교과서 국정화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최종본은 일단 그냥 최종본이 나왔고 이게 이제 3월서부터 그 학교에 뿌려지는데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건 논쟁이 되면 될수록 실질적으로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정교과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결집할 수 있다. 결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른바 진보 진영 쪽에서는 조금 곤란한 게 비판하기도 곤란한 게 야 북한 묘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과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놓다.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너 북한 찬성하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거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벌어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에 교과부 입장은 발을 빼는 듯한 형국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고 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이는 형국을 보면 무언가 믿고 있는 뒷배가 있는 듯한 단단함이 보였거든요. 그게 황교안 총리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의 작품이라기보다도 지금 황교안 그 대행의 권한 대행의 작품으로 보이고 이것은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진 거로 보인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추세, 즉 반기문은 지고 황교안은 뜨는 추세는 지속된다는 거고. 그건 저는 완전히 메이드된 것 같아요. 이제 궤도에 올라탄 것 같아요. 그럼 뭐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은 뭐 어느 당으로 가는 겁니까? 새누리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새누리당으로? 예. 왜냐하면 좀 황교안은 바른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지지하는 경향은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깜짝 놀랄 만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전략은 친박의 그러니까 아주 그 골수, 이른바 순장조라고 하는 친박을 털어내고 조금 합리적인 모습으로 가면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또 강경 보수 이미지도 유지하고. 그렇죠. 보수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바른정당과 보수 경쟁에서 이기고.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카드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카드가 국민적으로는 먹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5%는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런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수층하고 1대1로 결집이 또 붙게 되면 나중에 결집하게 되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론 지형을 보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거든요. 진보 쪽이 좀 높은. 예, 진보 쪽이 높은데 이제 진보 어디로 갈 것인지 진보 쪽으로 갈 거냐 보수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지형을 미리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중도층의 성향인데 중도층이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라고 하는 쪽을 보게 되면 지금은 중도층이 65나 70 정도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렇죠. 그 선행지수가 결국은 진보가 이기지만 그러나 그래도 35%나 30%쯤이 중도층도 보수 쪽으로 간다고 보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여기가 하나의 틀로 묶이면서 막판에 하나가 같이 가게 되면 그래도 진보가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좋습니다. 놓고 볼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임한 거 누가 받죠? 총리 사임한 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수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이제 권한대행 총리 다음이니까 이제 다음엔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아주 우스운 일이 생기는데 사실상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 그리고 이 국정농단 박근혜 게이트에 거의 공동 책임이 있는 중심적인 인물인데도 황교안 총리를 그대로 놔둔 건 우스워지잖아요. 대통령 저렇게 되지 총리도 난리지 그다음에 그러면 유일호 앉혔는데 유일호는 책임 없냐 난리지 뭐 이러다 보면 도대체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서 탐탁치 않지만 최소한의 역할만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나대고 있는 거잖아요.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조기 대선이 근데 과연 이
황교안 총리를 실제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을 보면서 아니 당신 그렇게 자꾸 여기저기 깔짝깔짝 하는데 그래봤자 안 될 걸, 우리 쪽 와야 될 걸, 당신 여기 안 오면은 우리는 황교안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뭐 불순해졌다 이 얘기도 다 그런 맥락에서 반기문이 보수 진영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죠. 보수랑 진보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 하는 듯 보이는, 그러면서 지지율은 정체혹은 빠지고 있잖아요. 예. 황대행한테 쏠린 20%는 저 반기문 총장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보수의 대표 선수가 누구지? 황교안인가? 이런 사람들이 쏠려서 10%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쪽에 경고하는 메시지면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30일 전에 사퇴를 하면 진짜 웃겨지는 거죠. 사퇴를 하고 본인이 직접 사표를 수리를 하고, 수리하기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2순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셀프 사표, 셀프 수리, 셀프 후임자 임명. 이렇게 웃겨지는 거예요. 예. 저는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할 가능성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할 가능성보다 지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황교안이라면은 네. 또라이 짓 안 할 것 같아요. 이때 이게 점수를 따서 뭐 지금 점수 딸 짓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보지만 여하간 네. 보수층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맡은 바 본분을 잘 수행하고 조용히 자기 역할을 끝낸. 이런 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뭐 국회의원에 나가든 다음 공직선거에 나가든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됐다고 불과 몇 달 전에 문자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총리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쓸지 아닐지 모르더라도 지금은 대선 후보급으로 올려놓는 게 새누리당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인재 있구나, 이인재. 황교안을 최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요새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예. 존재감도 키우고 또 이제 후보를 바깥에서 땡기든 말든 이 대외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진석,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거죠. 황교안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대선 출마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대선 출마설 침묵하는 황 권한대행도 묘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왜냐하면 정진석 전 새누리당 대표의 얘기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요. 일단 스스로 사임을 마찬가지로 황교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무게가 있는 거지, 나 출마하겠어 이러면서 예를 들어 사표 던진다, 그 순간 이제 바로 가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오늘 봅니다. 황교안 관련해서는 양쪽에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새누리당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김 PD 얘기한 대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새누리당이 그냥 이 황교안을 불쏘시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10% 남짓 지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결국 국민이 다시 한번 보수와 새누리당을 향해서 대선에 나서서 책임을 맡으라는 거 아닌가, 민심이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가 그러면서 그래. 10%면은 충분하죠. 나서기는 충분한 거. 나서기는 그쪽에는 충분한데. 10%가 없잖아요. 두 자릿수가 처음이잖아요, 최근에. 그러네. 나머지는 다 2%, 3% 이러니까요. 예. 이번 주 기점으로 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그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당내 여러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